세계보건기구가 어제 우한 폐렴이 아직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때가 됐다. 즉 대유행에 대해 대비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 등의 확진 사례 급증이 깊이 우려된다며 각국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현저한 유전자 변이는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WHO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이란, 한국에서 갑자기 늘어난 게 우려된다. 이 같은 증가가 팬데믹, 즉 대유행이 된 건지를 추측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WHO는 우리의 가장 높은 수준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로서는 이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는 세계적 확산과 대규모의 중증 사망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쓸지를 바이러스의 지리적 확산, 질병의 중증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반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WHO는 중국에서 감소 사례가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확진 사례가 줄고 있다. 그래서 대유행에 반하는데 한국 같은 곳에서는 사례가 증가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사례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매우 우려되고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 WHO 조사단이 갔더니만 중국에 사망률이 우한 내에서는 2에서 4%, 우한 외의 지역에서는 0.7%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복기간이 경증은 2주고 중증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3에서 6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상황, 즉 좀비가 창궐하듯이 세상에 퍼져버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웃기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단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감소세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중국의 확진자나 사망자가 몇 명인지 한국에서 관심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매일 고무줄 늘었다 줄였다 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확진자 사망자에 대해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확진자를 한 700~800명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고 사망자는 한 100명대 초반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잡혔다면서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시진핑이 마스크를 벗고 우한 폐렴 대책회의, 베이징의 대책회의에 나타났습니다.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 7명이 앞에 앉고 나머지 실무자들이 밑에 앉았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독재국가인가 하면요. 북한하고 비슷하게 시진핑 등 이 높은 사람들은 위에 상단에 띄엄띄엄 앉고 낮은 사람들은 앞에 촘촘히 앉는 자리에 앉는 방법부터 다르게 앉는데요. 자, 시진핑이 이제는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우한 폐렴 경보도 낮아져 버렸습니다. 6개 성이 우한 폐렴 위기 경보를 낮추고요. 격리된 7억 5천만 명 중에 수억 명이 지금 사무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고 음식점이고 다시 사람이 지금 붐비고 있고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한 폐렴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한국 사람의 이 격리를 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업률이 뭐 한 70% 이렇게 돌아가는 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격리되거나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도시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지도부가 발표하고 있는 후베이성이나 우한의 오락가락 통계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한시는 자기들이 만드는 가짜 통계를 기반해서 그동안 시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던 외진 중에서 정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를 떠나도록 허용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다시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 베이징 철도국 직원이 감염이 되고, 또 충칭, 후난, 산시성 등에서 공장을 돌렸다가 공장 직원들이 무더기 감염되는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곳곳에는 이제 따뜻한 봄날을 즐기려, 또 식당에도 맛을 즐기려 사람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옆에 있는 샹샨 공원이라는 혁명기념지에는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주차장이 만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의 형태가 또 곧바로 우한폐렴의 만년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4주 내에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복지부 차관이 나서가지고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해서 4주 이내에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9시 기준으로 지금 어제 오후 4시에 발표했던 것보다 늘어난 우한폐렴 확진자는 60명입니다. 그래서 60명 중에서 49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고, 경기도에서 5, 부산에서 3, 서울에서 2, 경남 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893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2주간의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격리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찾아내고 2주 동안에 격리하면 4주 뒤에는 이렇게 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전국에서는 띄엄띄엄 이렇게 사람이 몇 명씩 나오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의 이 4주 안정화 전략이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000명의 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지금 검사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구에 지금 1일 최대 감기 환자 수를 추산한 2,000명에다가 14일 2주간을 곱해서 28,000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 교인이 9,000명이 합쳐지면 37,000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주를 정해서 2주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나머지 2주는 치료를 한다라고 군사작전식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문제는 전수조사자 중 37,000 중에 1%만 확진이 돼도 감염자라도 370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하는 것이 4주 동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백신이 없어서 퇴원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 지난달 1월 20일부터 누적된 확진 환자 중에서 퇴원한 자가 22명밖에 안 되는데, 약을 에이즈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한폐렴 바이러스 증식을 방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황당한 2주 검사, 2주 안정화 이런 말보다는 위험한 환자들이 지금 큰 대학병원 같은 병원으로 몰리기보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심 환자를 전담해서 검사하는 이런 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대구 경북 중심의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 중국에서 유학생이 3만 8천 명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오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근데 정부는 중국 입국자가 80%가 줄어서 전면 금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협 등 단체들이 6번이나 차단을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를 했답니다. 11개 학회에 10명의 전문가가 참석을 했는데 그 전문가 참석하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발열 카메라를 체크를 하고 귀에다가 체온계를 재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의학계 관련자들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병 옮길까봐 마스크 세우고 귀에 체온계 꽂고 또 발열 카메라를 가지고 발열도 측정 카메라를 가지고 재고 그래서 엄청나게 쥐는 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안정화된다면서 청와대 회의에서는 혹시라도 걸릴까봐 2중, 3중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문 앞에 가가지고 뭐 지금 국경 차단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학계의 각종 학회 대표자들이 갔으면 현 정부의 중국 차단 안 한 부분이 잘못됐고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에만 몰두하는 것도 잘못됐고 저 4주 안정화 전략이라는 것도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대학병원 위주로 지금 거점병원 방식도 잘못됐고 지금 정부가 징발을 하든 사든지 해서라도 지금 병원들을 곳곳에 많이 확보해두고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검사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문재인 앞에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치사율이 8명이 죽었다고 0.9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2,592명이 죽어서 치사율이 3.35%라는데 집단 발병한 후베이를 빼면 나머지는 0.75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0점대 치사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웃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사망자가 뭐 12서너 명입니다. 그런데 콤에서만 종교도시로 유명하죠. 50명이라는 폭로가 나왔고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확진자 40명에 사망자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진자가 턱없이 적은 거죠. 자, 한국은 지금 8명보다 훨씬 더 죽었는데 사망자가 지금 적게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와 확진자를 다 속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나중에 그래도 당할 일이 걱정이 됐는지 수치 유동적이고 위험도도 단정하지 못한다고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스나 메르스보다
지금 훨씬 위험하다라는 것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는데 사스 치사율이 10%, 메르스가 30%인데 우한 폐렴은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나 만성 신부전,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자들을 보면 41살 먹은 남성이 갑자기 폐렴이 진행되어서 급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지금 드문데 지금 이 사람을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곧바로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처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지금 문 정권은 4주 안에 끝낸다라는 부분으로 그야말로 세계보건기구조차도 하지 말라는 지금 희망 고문 이걸 갖다가 이 정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의 신뢰다. 그런데 화근하지 마라. 한마디로 4주 안에 끝내겠다. 곧 종식된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문 정권은 지금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식이 되겠습니까? 중국 두고 보십시오. 또 재확산되는 사고를 칠 겁니다. 이란요. 지금 50명이 죽었으면 수천 명의 확진자, 아니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이란의 저 해교 독재 시스템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자, 한국도요. 지금 독재 국가이니까 이걸 대처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